보시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점수와 승부 예측. 어제는 좀 약간 빗나간 모습들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한국 템과 노페가 엇갈렸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엇갈린 듯한 모습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특이한 친구가 하나 더 보이죠. 선수랑은 원래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 젠지 좀 우세로 봐야겠죠. 야구세.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 전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최근의 매치에서도 이번 시즌에서도 젠지가 좀 앞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인데 네. 뭐 그럼에도 저는 T1이 보여준 폼이 지금 엄청 낮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패드전부터 소위 아래쪽입니다만 도장을 깨면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온 T1의 그 무서움을 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들러오는 것 같아요. 그거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 세계에 많습니다. 국적불명 뭐 엄청납니다. 자, 하지만 뭐 경기는 해봐야 되는 거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젠지 응원하는 팬들 진짜 똘똘 뭉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자, 4번 먹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양 팀의 스토리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데다가 그 선수들의 스토리도 다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게 없어요. 그렇죠. 아니 무관도 있습니다만 결승전 올라가기만 하면 우승한 선수도 있고 이에 맞선 팀원. 팀원은 이 멤버가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월드 우승도 먹었습니다만 LCK 우승이 한 번이라는 것도 좀 의외예요. 맞습니다. 워낙에 또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앞두고 많은 변화가 또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탑에 나오는 이 긴 선수가 오늘 그 마지막 남은 기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감독 인터뷰에서도 탑 보라, 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도 탑의 중요성이 많이 드러났었고 또 중요한 매치일수록 그런 탑에서의 어떤 픽 캐리력이 중요한데 그걸 또 보조하는 게 이 정글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탑이 하루 종일 POG 먹는 날이 바로 어디였습니다만 어떻게 정글 믿어 볼까요? 야, 역시 뭐 초비와 페이커의 대결은 또 언제나 봐도 또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또 나왔었지만 통상 100번째 맞대결 또 앞두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4세트 가면 무조건 100번째 찍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또 스노우볼의 중심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하이퍼 캐리까지 담당해야 되는 이 바텀 라인. 그렇죠. 어제 또 오브젝트에서의 그 여러 가지 구마유 씨한테 그 쏘는 챔프 주지 마라. 그냥 원딜은 다 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게 스마이트보다 더 센 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바텀 서포트예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협곡의 마술사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 레인지 선수도 특징이 있는데요. 공격성과 안정성을 둘 다 갖추고 있는 선수고 캐리야. 자, 어떤 챔피언 서포트를 좀 다시 드러내도 언제나 대활약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변수의 중심이 되는 캐리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은행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이거 K스포덤 예전에 체주 경기장도 했는데요. 이 엄청난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감독도 우승 타이틀 많은 분이에요. 코치진만 봐도 벌써부터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다들 뭐 월드 그냥 명장 여기도 국대 감독. 그렇습니다. 월드 결승에서 이 두 분을 또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결승에서도. 맞습니다. 사실 지표를 선수들과 많이 보여줬지만 이 감독님들과 나열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특히 뭐 김정균 감독은 V12가 됩니다. 오늘 우승했을 경우에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젠지가 블루 사이드를 선택했고요. 가장 무난한 스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경기에서도 약간씩 조커픽이 등장하면서 화제가 됐잖아요. 대표적으로 탑 자크 같은 뭐 베인도 그랬지만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좀 더 있었던 젠지가 이제 어떤 픽을 준비해 왔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하죠. 맞습니다. 어제 경기한 것이 어떤 경기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노출된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전략적인 카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젠지가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전제에서의 1세트 언제나 너무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 트로피 이게 정말 매번 봐도 이게 정말 귀하거든요. 과연 저 트로피를 마지막에 들어오를 팀은 어디일지 바로 첫 번째 세트 뱀픽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이거 주면 안 된다 티어 정리는 분명히 있고 그걸 이제 1경기에서 가장 무난하게 한번 어깨를 맞대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특히나 세나 같은 경우에 양팀 다 오늘 레드에서 반드시 밴할 것으로 보이는 카드고요. T1의 바루스 역시 견제 카드죠. 저는 지금 젠지의 생각은 여기서 이제 칼리까지 무난하게 레드 쪽에서 밴이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제리 먹기 싸움으로 좀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리아나나 애쉬 같은 카드 밴이 또 나와야 되는 카드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오리아나 달았어요. 탑 특패의 경우도 제우스가 워낙 화제가 많이 되지만 또 기인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의식한 듯한 느낌이었고
이야, 칼리를 풀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상황 따라 아지르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도 좀 보인 것 같고요. 그렇죠. 칼리를 풀고 혹시 뭐 애쉬 같은 걸로 맞상대할 생각도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그 애쉬와 아지르를 꺼내는 게 일반적인 선택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마오카이. 요즘 벤이 워낙 많이 돼가지고 잘 등장을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무난히 가는 게임에서 거의 최고의 밸류를 자랑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캐리아 선수를 상대할 때는 이 노틸러스 서포트의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리엔지 선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어 하는 픽이니까 그냥 빠르게 꺼내주나요? 워낙 또 이니시의 강점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양 미드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제르 상대로 탈리아 혹은 코르키의 빈도수가 꽤 높은 편이죠. 맞습니다. 내려가면 또 벤을 또 당할 수 있어서 빠르게 꺼내주고 머리를 입은다. 사실 하나밖에 못 뽑는 상황이라 이거 가는 게 벌써 나오나요? 저희가 뭐 애쉬 쪽 얘기도 했지만 물론 내려가서 또 드레이븐 애쉬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드레이븐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같이 맞불을 놓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 세 번째 픽에 바로 드레이븐을 픽했고요. 자, 제이스 벤입니다. 맞습니다. 제이스 벤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 다 아트록스를 쓰겠다는 의지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드레이븐 같은 경우 후픽 서폿에게 내줬을 때 레나타 같은 카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의식할지도 지켜봐야 돼요. 그렇군요. 고민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벤 고심 중입니다. 실제로 바텀을 이미 칼리 노틸로 같이 좀 강하게 맞섰기 때문에 상대 드레이븐과 어울리는 서포터를 밴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 중에 하나 카드 레나타가 잘렸고요. 그리고 또 상황 따라 기인의 그 상태도 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의식할지 혹은 레를 또 잘 활용하는 캐년을 신경 쓸지 상황 따라 미신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벤카드가 남아있네요. 그 상태 11승 1패입니다. 기인 기준. 이게 또 재밌는 게 양 선수, 그러니까 양 탑솔로 선수들의 스타일이 요즘 뭐 렉사이 티어가 올라갔다 하지만 렉사이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좀 카운터 치려는 성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렉사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되게 프리하죠. 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고 대처 카드도 많았던 선수들이에요. 제우스에게 5픽 주는 게 또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포터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뭐 알리스타 카드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뽀삐 서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마오카이 뽀삐가 쌍수합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빈도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레드의 스와픽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젠지에서 탑선 픽이 뭐가 나오냐가 중요했거든요. 일단 럼블을 올려두고 있는 기인이에요. 네. 자, 픽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보통의 경우 저마럼블이 상성을 잘 안 타기 때문에 선픽하기에 꽤 괜찮은 픽이고 지금 대치 구도에서 코르키와 또 시너지가 나니까요. AD 정글이 필요한데 미신을 자신있게 꺼내 들자니 뽀삐가 존재해서요. 이걸 좀 틀어서 비에고로 선택하는 젠지네요. 조합 자체가 양념치는 챔프가 많으니까 충분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 란 판단이 선 거죠.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T1의 턴입니다. 아트록스 각에 살짝 섰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우스의 선택 궁금해집니다. 과연 누가 어디로 이제 포지션을 그래서 픽스로 할지. 자, 말씀하신 아트록스가 결국 결정이 됐습니다. 자, 우리은행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그랜드 파이널입니다. 자, 케이스 포덤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트 뱀픽이 완료됐습니다. 총평 부탁드려요. 일단 바텀에서부터 칼리스타가 풀린 이상 거기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예상됐는데 티언도 이제 드레이븐 심지어 이제 뽀삐 서포까지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서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서 같이 받쳐주기 위해서 또 위에서도 싸움 잘하는 픽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미드들은 일종의 좀 보험 역할을 담당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라인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제 누가 더 미드를 또 잘 키워서 후반 밸류까지 챙기냐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티원 바텀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드레이븐, 뽀삐라는 이 조금 속도를 달려야 되는 뱀픽을 했는데 정글적인 마오카이거든요. 이런 합들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 티원만의 해석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뱀픽을 모두 마치고 양 팀의 이제 감독분들이 이제 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젠지의 포핏 도전
포핏 상대는 똑같았고요. 계속 우승. 한쪽은 준우승이거든요. 이게 이어질지 아니면 뒤집힐지 1세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무후무라고 했을 때 후무라고 완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양 팀의 지금 기록들을 보면 거의 사실상 후무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요. 사실 그 3핏한 팀이 결승 올라온 것도 전무예요. 맞습니다. 참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하는 젠지라고 봐야겠고 언제나 또 그럴 때마다 그걸 막아서는 T1의 움직임도 또 나오곤 하죠. 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젠지와 T1과 젠지의 우리은행 2024 SK 스프링 스플릿 그랜드 파이널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결국에 탑도 탑이고 바텀도 바텀이고 위아래가 다 굉장히 좀 치열하게 라인전 구도가 중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있어서 노페 해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오너의 정글인 이 마오카이가 굳이 따지면 정글 교전력이 처음부터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건 아니죠. T1이 이제 공격적으로 할 때 하면서도 좀 더 받아치는 스탠스에서 얼마나 탄탄하게 할지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너 선수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또 캐년의 움직임도 봐야 돼요. 그럼요. 자 상대편 T1의 컨셉은 뚜렷하기 때문에 젠지도 그에 대한 파괴법을 이미 준비하고 이제 작전 들어갈 겁니다. 결국 밸류적인 측면의 초비의 코르키에게 많이 맡겨둔 젠지라 코르키의 성장세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초반부터는 코르키가 또 센 모습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특히 초비가 잡았을 경우에는 그런 장면들이 더 나옵니다. 기본 패턴과 다른 양상이 전개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뭐 이것저것 섞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초중반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뱀픽 간의 대결이라서 라인전 단계부터 좀 한쪽 유불리가 확 기울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벌써부터 그냥 확 들어가니까. 그렇죠. 마오카이 그냥 성장하는 거 못 보거든요. 그렇군요. 캐년이 대검 들고 그냥 과감하게 상대편 쪽 일단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버프도 안 먹고 바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는데 벌써 상대가 먹고 갔으니까 비에고도 결국 나가게 되고 이러면은 뭐 오너 입장에서 뭐 엄청나게 손해보거나 뭐 삥 동선이 뭐 돌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그럼요. 맞습니다. 급습을 당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너 성장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빠르게 상대편이 들어오는 것도 의식하고 있었나 봅니다. 캐년이 뭐 잠깐 동선에 좀 아쉬움은 있었고요. 하지만 곧 만회할 겁니다. 그렇죠. 뭐 상황 따라는 상대 정글 찾아줬기 때문에 칼리스타 노틀이 편해졌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보기는 봤으니까요, 캐년이. 저는 그래서 T1 쪽에서 조금 더 탄탄한 운영 그리고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굳이 따지면은 탑도 저마럼블이 조금이라도 젠지 쪽에 주도권이 있고요. 정글 쪽도 비에고가 좀 더 주도권이 있고요. 미드 쪽도 사실 코르키가 초중반에 아즈르 상대로 오히려 좀 더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텀도 사실 T1의 뭐 드레이븐 뽀삐 같은 조합이 킬을 먹냐 그리고 갱킹이 왔을 때 호응이라든가 상대의 조합을 나중 갈수록 카운터 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젠지 쪽에 좀 더 선턴이 있어요. 정리해보면 젠지가 전반적으로 선턴이 있다는 얘기라서 T1이 그런 부분에서 잘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T1 좀 조마조마할 것도 같습니다. 물론 대처만 잘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T1의 이 오너 선수가 6렙을 찍는 게 중요해 보여요. 빠르게 대자연의 마술을 만든 이후에 뭐 아즈르의 토스, 아트록스와의 갱홍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게임을 만들어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뽀삐는 진짜 오랜만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딜라이시 들긴 했었습니다. 좀 승리하는 모습도 있었고 와 5대0으로 일방적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이게 또 한 번 밀리게 됐을 때 드레이븐 특성 자체가 뭐 정말 말 그대로 복권을 긁는다고는 하는데 그냥 긁지 못하고 바로 찢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구도 자체가 당연히 보시다시피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뽀삐가 은근히 이 친구가 변수 창출에 능한데 그만큼 저점이 높다고 보긴 어려워서. 그렇죠. 뭐 캐리어에게 맞는 그런 픽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변수 창출 능하긴 하니까요. 대신 칼리 보고 가져간 또 드레이븐이니까 자 뭔가 방법을 찾아쓰려고 봅니다. T1. 맞습니다. 정글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바텀 쪽에서 순간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합은 맞아서요. 확실하게 이 오너하고의 시너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칼날브리 근처에 있어 서로 자 눈을 마주치고요. 앙타를 Q와 함께 자 맛있게 먹고 가네요. 마오카이라고 해서 뭐 무작정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밍 잘 잡아서 일단 상대편이 치고 있던 거 쏙 빼먹었습니다.
아트록스가 미는 라인이긴 한데 체력 관리가 워낙에 잘 돼서요. 제우스 입장에서도 충분히 파밍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걸 비에고가 견제하고자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정글 서포 간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지죠. 아, 그렇죠. 또 이 구도가 됐을 때 뭐 원딜들이 혼자 1대1 구도가 나올 수 있고요. 바로 그냥 네. 전멸. 더 따라가진 않습니다. 일단 스펠을 빼두면 이 걸려있는 라인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미 순간이동을 썼기 때문에 아트가. 아,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쫓아내면 자연스럽게 유충과 연결이 또 되는 거고요. 예, 근처에 아무도 없으니 일단 젠지가 자연스럽게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와드가 또 시야 밝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라인전 매치업 자체가 T1이 조금 더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전반적으로 다 일단 구도상 뭐 쉽지 않은 양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일단 위쪽에서 나름 또 재미를 봤습니다, 젠지. 맞습니다. 마오카이의 시간이 오기까지 라이너들이 잘 버텨줘야 될 거고요. 아즈르가 6레벨 찍은 시점부터는 상대 미드에게 줄 수 있는 압박이 있고 싸움. 자, 서로 선택을 했었고요. 빨리 큐를 좀 피했어요. 예. 그래서 나름 리엔즈가 약간의 승부수를 던져본 것 치고 뭐 킬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체력 관리 자체는 또 잘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가 서로 재밌긴 하죠. 그렇죠. 자, 바로 옆에 일단 오너가 준비하고 있고요. 비에고는 멀리 있습니다. 일단 정글 동선이 중요한데 이 라인 밀어넣지 못한다고 치면 비에고의 갱킹이 꽤나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퀄 먼저 꽂고 자, 불질 시작합니다. 네, 비에고 저걸 약간 올라오고 있는 모습. 최대한 좀 길게 가요, 길게. 예. 빠지면서 드리블 하면은 아트 전면 없습니다. 그래서 비에고가 여차하면 전멸까지 네, 전면에서 그 와중에 제우스의 물. 네, 타워 진짜 무빙이 그리고 기인이 판을 먼저 깔아놓긴 했는데 그 과정이 살짝 템포도 빨랐고 제우스가 막 불길을 다 뒤집어 쓰면서 싸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진짜 좋았죠. 그럼요. 최대한 피할 걸 피했습니다. 버텨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탑에서 시간을 벌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오브젝트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오, 제우스 선수가 참 이런 것들을 잘해주는 선수죠. 자, 상대편은 꽤 많은 리소스를 낭비시켰고 자, 팀에 자, 용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제우스. 이게 진짜 뭐 당장 탑에서 CS 차이가 약간 나긴 하지만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고 원래 저마럼블 상대로는 다 힘들거든요, 대부분.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좀 힘들어도 시간이 가면은 저마럼블도 또 그 본연의 약점이 드러날 때가 있어서 나중 갈수록. 네. 이거 단독으로 온 게 아니라 비에고까지 같이 왔는데 일단 목숨을 지켜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우스 자, 용 하나 챙겼고요. 그러면서 라인 수압을 살짝 하면서 또 변수 만들어 보나요? 그러네요. 네, 페이지가 올라갑니다. 아트록스의 전멸이 없으니 상황 따라 뭐 다이브 설계도 하려나 싶기도 하고요. 오. 그리고 여기서의 주도권을 기반으로 해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6유충까지도 노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거 인지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 보이고 일단 리엔즈부터 옆에서 갑자기 네, 쫓아가서 페이지. 풀로 그래서 걸고. 두 개가 되면 네. 이번에 두 명이다. 아틀. 찍고 젠지의 가스톱을. 이런 식의 움직임 그리고 바텀에 럼블을 보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코르키가 가서 원거리에서 좀 라인 클리어식으로 이런 식의 인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유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빈틈을 좀 잘 파고들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자, 그래서 결국 전면 빼는 제우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자, 퍼블이 나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코르키는 멀리서 또 CS를 먹을 수 있으니까 예. 네, 젠지의 선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캐년 바로 적진에 들어가서 자, 버프까지 털어먹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아트록스란 챔피언 자체가 가만히 컸을 때 가지는 밸류값이 엄청날 뿐더러 또 일종의 자동 사냥의 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제우스의 역할이 T1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젠지가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집요하게 제우스를 계속 공격을 했고 결국 한 번은 쓰러뜨렸습니다. 이거 앞으로 나가서 혼자인가요? 비에고! 일단 좀 세게 하고 예, 아래쪽으로 일단 이동. 결국엔 체력을 깎으면서 주도권을 만드는 흐름을 원하는 젠지였고요. 다시 한번 칼리스타가 탑으로 가면서 유충 스택도 좀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3유충은 뭐 진작에 챙겨놨고요. 자, 칼리가 한번 움직이면서 뭔가 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리엔즈도 같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탑 쪽 움직임. 계속해서 지금 라인 수합이 워낙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이라서 예.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의 콜도 그렇고 순간순간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죠. 아, 그렇죠. 슬슬 마오카이가 또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오너 선수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미리 쳐놓고 좀 상황 보고 있는데 일단 바텀을 먼저 붙였으니까 예.
자, 캐년은 7렙, 그리고 오는 아직 6렙입니다. 궁극기를 서로 찍긴 했습니다만 이거 다 챙기나요, 젠지? 그러니까 당장 싸운다고 했을 때 럼블이 또 약간 위에 있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5대5 구도 혹은 4대4 구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젠지 쪽의 순간 전투력이 좀 더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T1이 오히려 좀 참으면서 상황 보는 것 같아요. 결국 마오카이를 가진 쪽이 일종의 그 드래곤 스택 쪽으로 게임 굴려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드레이븐이 1K 먹거나 뭐 이러면 한 방에 또 흐름 확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런가 적극적인 움직임이 지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좀 챙겼고요. 한 방을 노리는 T1과 그리고 이제 럼블의 이퀄라이저를 활용한 라인 수합을 활용해서 이제 골드적인 측면을 많이 챙기고 있는 젠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1,600원, 700원 나름 좀 의미 있게 어느 정도 글로벌 골드를 벌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젠지 아직 10분 정도 지나고 있어요. 어찌됐건 미드 정글이 아지르 마오카이 2AP이기 때문에 뭐 코르키의 이런 중은 포시자 선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 보이고요. 그리고 위아래가 전선이 또 살짝 갈려 있는데 T1도 약간 눈치채고 위쪽으로 좀 방어 병력을 배치는 하는데 뭐 그 전에만 사고 안 난다면 그래서 그냥 최대한 아트록스 쪽을 의식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젠지가. 맞습니다. 자,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아지르가 한번 노려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초비가 전멸이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황제의 진영은 방금 보신 것처럼 소모가 됐는데 별 소모값이 젠지 쪽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럼블 드레이븐 1대1 구도는 또 럼블이 편한 부분이 많아서요. 확실히 젠지가 이 스왑의 강점을 좀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네요. 계속 오브젝트에 맞춰서 좀 바꾸고 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자, 최근 이 수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대회에서 뭐 LCK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T1의 그 라인전의 강함을 확실하게 의식하고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준비된 대로 착착 풀어나가고 있는 이 젠지가 두 번째 용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기대해야겠네요. 그렇죠. 팀하는 마오 상대 마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 중심 운영을 하고 싶긴 할 텐데 한번 끊어줄지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럼블은 순간이동이 없고 아트만 있기 때문에 럼블이 탑에 계속 있었으면 T1이 용 쪽에서 확실히 웃었을 텐데 서로 탑 라인을 적당히 정리한 다음에 럼블이 그냥 붙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럴 때 T1이 여기서 아트를 막 불러다가 싸우기가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지금 코르키가 폭탄도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럼블이 붙어있으면 이 5대5 전투력이 좀 기박지 하거든요. 상대편 화력이 말씀처럼 장난이 아니어서 그냥 요것도 양보입니까? 육류충도 양보고. 네, 적당히 눈치만 보다가 아트가 크는 방향 쪽으로 선회한 것 같죠, T1. 그리고 상대가 조금 허술하게 복귀를 하면 몇 명? 그런데 여기 또 바로 그냥 정찰병 보내면 그죠, 자동으로. 자, 그러면 혹시 더 느슨하게 움직이는 선수를 막 끊어주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느 정도는 중반 타이밍에 한 타임이 올라오는 T1이 시간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젠지는 본인들이 원하는 흐름대로 잘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뱀피 끝나고 계속 강조했지만 젠지의 조합이 코르키로 여러 가지를 좀 채웠다고 해도 결국에는 위아래 자체가 스노우볼에 굉장히 특화된 조합이라서 어떤 식으로든 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라인도 바꾸고 계속 공략도 하고 뭐 다이브 각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오브젝트도 좀 일방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이런 식으로. 자, 말씀하신 내용만 정리해보더라도 다른 조금씩 포인트가 정립돼 가고 있습니다. 젠지. 맞습니다. 젠지가 또 뱀픽에서 핵심을 좀 알고 있는 게 아트 크는 걸 막아야 됐어요. 이게 탑미드가 2AP라 사이드에서 굉장히 고통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제우스를 계속 견제해 나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CS도 한 20개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한번 데스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트. 그래서 T1이 뭐 아트가 살짝 상처 입긴 했지만 사실 그 정도가 엄청 큰 건 아니고 뭐 그 와중에 나머지 챔프들도 선수들도 다 이렇게 무난히 성장을 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뭐 돈 차이가 엄청 심한 것도 아닐 뿐더러 용도 일방적으로 준 건 아니라서 진짜 한 방만 터지면은 그냥 기세가 뒤엎어져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 게임이에요.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 말씀처럼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대시하고 있는 초비. 특히나 이제 내셔가 뜬 아지르가 지금부터 활동을 좀 많이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초비 선수가 어떻게 틀어막을지도 봐야 되고요. 반피 이상 뽑았습니다. 럼블도 천천히 와서 잘 도망가야 돼요. 바로 빠져야겠죠 이건요. 이퀄. 테러 쪽으로 뜨거워요.
이거는 전멸이라도 최소 빼겠다라는 액션이었는데 그리고 문 써서 던지기! 쫓아가고 드레이븐 또 뜨고! 드레이븐 살기 지금 두 개가 빠졌고요. 복권 찢어지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아직 복권 긁어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찢어지면 안 되죠, 말씀처럼. 자, 아지르가 빠르게 일단 텔러볼게요. 그리고 뒤태. 뒤쪽. 여기서 좀 예. 그냥 뭐 잡아 먹겠다 하면서 왔거든요. 3대2. 여기서 일단 잡아. 그리고 앞으로 넘겠다. 이인이 나를 잡아. 그리고 초비도 빠지고 일단 김민은 무조건 잡아야 돼. 이게 마우카이 와요. 마우카이 있어요. 그리고 마우카이. 자, 대대로 네, 복권 찢어질 뻔도 했습니다만 복권이 긁혔습니다. 당첨. 결국 젠지가 바텀에서 미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비를 걸었고 굉장히 위협적이긴 했는데 T1이 거의 당하지 않았고 돈 보시면 되거든요. 네. 한 방에 따라갔죠 당장. 그렇습니다. 누적 추가 골드가 거의 1,000원에 가까웠고요. 맞습니다. 라인 스왑 전략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듯 보였는데 이 T1에게 한 방이요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페이커는 깊이 노렸는데 되치기가 남았고요. 그리고 그게 앞에는 그 길이 드레이븐에게 넘어갈 게 뭡니까? 젠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아트록스가 또 타워를 밀어내면서 성장 궤도를 밟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겠군요. 아트록스마저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젠지 그동안에 아트록스 말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투입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친구들 부르면서 둘러싸는 판단도 좋았고요. 예. 그 와중에 이쪽에 좀 몰이 사냥을 한다고 할까요? 또 던지는 거 하면 구마유 씨가 진짜 날려대는 글로벌 스킬 활용이 기가 막힌데 그럼요. 거기에다 딱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 거죠. 갖다 대는 거죠. 예. 자, 1위를 몰게 거의 무슨 뭐 예지력이 있나요? 정말 저렇게 맞히나요? 복권 당첨이요. 뭐 당첨이죠. 자, 복권은 나름대로 모르게 쓰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써야 그게 긁히는 건데 제대로 한번 몰이 사냥을 해서 킬이 나왔습니다. 피해도 나왔을 뿐더러 예. 강조가 하셨다시피 아트록스도 결국에 회복을 다 했거든요. 244원이라도 앞서 나가네요. 돈도. 그러니까 럼블이 여러 가지 출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용 때도 막 오고 예. 뭐 할 때도 오고 끌려다니면서 했는데 결국에 성과를 못 냈던 거니까. 그럼요. 최초 1킬 기록한 다음에 팀적으로 그 다음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래쪽이 타워는 좀 날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이드에서 비에고의 힘이 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젠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참 이게 그래서 이런 비등비등한 상황에서는 결국 저희가 용한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코르키도 최대한 성장 짜낸 다음에 용한타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10여 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두 번째 용 때는 포기했던 팀원이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이번에는 어떨지. 일단 무나마나는 완성이 됐고요. 예. 그리고 아지르가 순간이동이 없는데 당장은 탑에 있고 내려와야겠죠. 예. 이제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자, 미니맵상 움직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뜨자마자 들고 이게 어차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을. 예. 그렇죠. 요즘은 또 지속 시간이 마냥 길진 않아서 조금은 빠르게 쳐야 하는 젠지가 돼요. 이 안타가 이 게임 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단 1차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려! 일단은 그러니까 날리고 마우공 쓰면서 뭔가 연계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허무하게 빠져서 그걸 못 싸워요. 이건 못 싸워요. T1의 싸워요. 가장 예. 중요한 궁극기가 빠졌거든요. 예. 순간적으로 숫자 차이 내고 그리고 정말 고밸류궁이라고 볼 수 있는 어이고! 뭐 날릴 때마다 안 떨리는데 그죠. 구마유 씨가 뭘 하나 쓰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번엔 뺏기지 않았습니다. 젠지. 그래서 젠지도 좀 사고가 있긴 했지만 본인들의 흐름대로 좀 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T1이 잘한 거는 때를 쓰지 않았다는 거. 보통 저런 거에서 뭐 무조건 우리도 먹어야 돼, 우리도 싸우고 싶어 하다가 뭐 저렇게 고밸류궁 빠졌다 그래도 그냥 뭐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길을 막아버리네요. 그래서 어디에 이퀄 연계가 돼요. 연계가 돼요. 그러면 그리고가 달려들었고요. 공이 안 됐고요 방금. 예. 그렇죠. 뽀삐도 버티게 서포터라서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전멸. 아트록스의 드립을 근데 이미 아지르가 빠져 있어서 DPS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미드를 잡고 미드 타워도 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퀄라이저가 잘 깔린 데다가 리엔즈의 그 특유의 그랩이 잘 들어가면서요.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런 게 소위 한 턴 덜을 젠지가 시전한 건데 T1도 거기에 있어서 약간 대응하다가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들이 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T1 입장에서 그럼 젠지가 용 먹고 그냥 다 흩어졌어도 안 이상한 거거든요. 보통 그러는 게 일반적인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자 전령부터 하지만 황제의 진영 오지마. 그 전령 막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막았거든요. 근데 네. 이 다음이 문제예요. 아, 그렇군요. 페이크 바로 뛰면서 아웃 오른쪽 새길에서 노틸러스가 갑자기 들어왔고 예. 그리고 뽀삐의 저 벽공각이 날카롭긴 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반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타워와 함께 페이커의 목숨만 넘어갔습니다. T1. 맞습니다. 특히나 이 마오카이의 궁극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 한타 구도가 많이 바뀌는데 젠지가 그 실쿨일 때 잘 들어갔어요. 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한 턴 더 압박을 했는데 나름 성공을 거뒀고요. 이제 바론이 막 출근을 했습니다. 자, 상대 자 젠지 기준 자 미드와 원딜은 현상금이 붙기 시작했고요. T1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뭐 드레이븐 같은 게 복권 한 번 긁고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스택을 쌓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엄청난 수준의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겠죠. 네, 여기서 한번 달려갑니다. 순간적으로 이번에 연계가 띄우고 비에고를 맞고 그러면은 뜨겁고요. 잘못하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다워. 그래도 빠져나가고. 받아치면서 작성해보름. 예, 서로 여기서 카이팅 구도인데 1킬이 먼저 나오는 순간 양쪽 다 살 떨리거든요. 아, 그렇죠. 굉장히 또 수준 높은 카이팅이 나왔고 비에고가 또 헤르메스 신었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빨리 깨어나면서 맞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양쪽 조합이요. 한 명이 죽기 시작하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네. 아트록스가 날개를 피거나 비에고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면 그거 멈출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돈이 또 어떻게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하지만 그냥 2대1 상황은 유지되고요. 요거 두 명이 한번 공략 준비하고 있거든요. T1. 상대가 체력 소모가 좀 많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탑라인을 잘 견제 들어간 T1이고요. 네, 그러면서 글로벌 골드를 조금이라도 좁혀놨습니다. 1000대 초반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조금 젠지가 유리한 건 맞지만 T1도 계속 할만해서 예. 이번 드래곤 또 이런 게임이 드래곤 타이밍이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아, 느낌상 그렇죠. 예. 이 한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T1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그 본인들의 어떤 궁극기라든가 CC 연계 여기에 대한 생각 그 과정에서 날뛰는 뭐 아트록스와 아지르 이런 친구들 드레이븐도 뭐 킬 더 먹으면 당연히 좋은 아, 물론입니다. 사실 T1 조합을 살펴봤을 땐 이니시가 막 엄청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싸움을 앞두고 미리 시야를 잡고 들어오는 걸 받아치는 그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뽀삐 마오카이 역할이 중요한 거고요. 판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챔피언들의 궁극기는 정말 제대로 히트가 돼야 됩니다. 방금 전 용싸움처럼 그냥 허무하게 빠지면 싸움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일단 시야 자체는 예. 벤지가 먼저 잡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미드 1차도 밀어놨고 상황적으로 유리한 젠지가 확실히 용 리드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폭탄 발키리가 계속 용 타임에 맞춰져 있어서요. 사실 아지르 코르키 구도 때 아지르가 이걸 역전하는 방법은 보통 바론 달리기거든요. T1이 또 그런 걸 좋아하는 팀이다 보니까 예. 그런 상황을 또 인지했는지 젠지가 시야를 잘 잡았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자, 크게 흔들기 들어가고 싶을 텐데 T1 과연 젠지의 중심을 흔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 시야를 뚫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거 자체가 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상대가 저 소위 C자부C를 장악해 놓으면 뚫는 쪽에서는 그게 몇 배로 힘들어서 그나마 묘목이 있기 때문에 좀 던지면서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 자,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미드도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함령을 내주면 게임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진심입니다. 아, 이번엔 시차부시 장악을 했고 오늘 한번 나가봤다가 뒤로 빠집니다. 근데 코르키가 오면은 또 상대 밀어내면서 상황 볼 텐데 예. 여기서 이제 시차부시 싸움. 뽀삐 궁과 마오궁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 공연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너무 중요하고요. 먼저 일단 네, 일단 먼저 때렸다. 뽑았어요. 그다음 버스입니다만 드레이븐이 나름 좀 잘 때려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미 또 전선이 물러지죠 이러면. 그렇죠. 지금 범프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팀원은요. 아이고 진짜 큰 변수인데 뽀삐 방망이가 진짜 변수였는데 예. 먼저 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때려주고 있고 반피까지 뺐어요. 아래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싸움 또 났고. 쌌나요? 이해죠. 근데 드로아가 상황에 따라 가는 그리고 거. 아트록스가 날개 폈는데 이어지는 싸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역으로 이러면 아트록스요. 아니 젠제제가 물었습니다. 와, 젠제공이 물었는데요. 물었습니다. 이러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득이 누적이 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어요. 그냥 팀원은요. 연탄이 또 나왔죠. 맞습니다. 3용에다가 킬 포인트까지 가져간 젠지 입장에서는요.
부족함이 없는 이득인데요.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삐도 방망이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데 그냥 먼저 열어서 한 방에 잡은 게 진짜 컸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고 이런 거, 그렇게 이런 거, 호비, 잡았고 그 대신 홈배트 같습니다만 너무 나가서. 나갔어요. 그리고 연달아서 코리아까지. 사실 인원 공백이 T1 쪽에 좀 더 있었던 상황이라서 순간적으로 젠지도 약간 방심했던 것 같은데 T1이 그걸 잡아먹었던 걸로 보이지만 젠지가 또 바로 수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명을 잡아냈는데 그 중에 구마유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구마유시가 챙긴 골드가 또 두둑해서요. 네. 이 드레이븐의 캐리력은 최대한 기대해야 되는 T1이 됐겠네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7대2까지 벌어졌고요. 여기서 뭔가 한번 더 많이 해보려고 T1 노력했습니다만 쉽진 않습니다. 자, 바로 근처에서 귀환을 하네요. 지금 게임 양상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실 T1이 아트록스가 꽤 회복을 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자꾸 한타 위주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럼블이 힘이 안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노틸이 좀 위험했었는데 그렇죠. 손해를 보고 끝낼 수 없었던 T1이 과감하게 열어봤지만 어그로 핑퐁이 진짜 젠지가 너무 좋았죠. 그리고 위에서 아트가 페이즈 놀인데 페이즈도 또 핑퐁하고 서로 핑퐁하고 이게 뭐 칼리 플러스 알파의 강점이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우스가 죽었고 자, 초비 한번 노려보자. 인원이 T1이 적었음에도 오히려 변수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바로 커버. 자, 그리고 라이브 상에서는 그냥 바로 섞었어 T1. 왜냐면 지금 럼블이 바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슈퍼마이크가 싸우겠다. 이게 체력이 일단 간다. 에다이너마스 봐야 돼요. 네. 아프긴 아파요. 네, 그리고 코르키의 뽀비가 마크했는데 네. 간다. 까지 가면 먹고 나서 봐야 돼요. 이거 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예, 몇 인이나 가야 돼요. 또 죽고요. 캐년을 하지만 계속 그리고 럼블 왔다 보니까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이 좀 여러 번 막아서 제우스 지켜야 돼. 버프. 제우스까지 다운. 일단 오지 마. 예, 그쵸, 오지마. 이거 둘러싸워요. 둘러싸워요. 너희는 보이됐다. 그럼 아지르 쪽 페이크 그래 아지르를 페이크. 여기서 한번 카이팅. 카이팅. 잡을 거 잡고 아지르 찌르기. 아지르 찌르기. 그래서 저 캐년 좀 피가 실핏대 앞에서 와요. 실핏대 하는 거. 뒤로 돌파. 지금 결단을 잘 내는 게 코르키가 앞에서 미니언 끌고 오고 있었고 따먹혔으면 위험했는데 결국에 바론 생존자가 그래도 몇 명 있죠. 그렇습니다. 더면 최소 2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T1도 그 와중에 짠해서 바론 먹는 플레이 진짜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솔직히 당하고 있는 리플레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론을 쳐요. 맞습니다. 폭탄 발키리가 없는 유일한 타이밍이 이때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스를 달렸고 먹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어지는 한 타임이 좀 없었거든요. 그렇죠. 몇 명이 살아남는 데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젠지도 집요했던 게 적당히 살려줄 법도 한데 끝까지 쫓아가서 거의 뭐 다 잡을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커와 캐리아의 딜을 디인과 리엔즈가 약간 틀어막는 느낌도 났었어요. 최대한 포위시켜놓고 앞에서 쪼이겠다는 건데 여기서 페이커가 순간적으로 흡수 잘한 다음에 앞으로 뚫었던 판단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반대쪽 왼쪽에서 코르키 오고 있었어요. 말씀처럼. 아지르 무빙도 굉장히 좋았고요. 맞습니다. 위기 때마다 또 해주는 페이커가 한번 더 틀어 막았네요. 자, 방금 전 교전에서 킬을 2개째 먹기는 했습니다. 페이커만요. 근데 이게 뭐 바론을 막 엄청 써먹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결국에 먹었다는데 그냥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또 용싸움이 코앞이에요. 그러니까요.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답줄 한번. 사실 진짜 그게 문제겠죠. 매번 용싸움마다 이 코르키의 슈퍼발키리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 용싸움 그리고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사이드 쪽에서의 아트의 강점, 럼블이 뭐 순간이동 없다 단점 이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우르르 다니다 보니까 그나마 방금 발언에서 럼블이 바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득을 봤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안타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용 출근합니다. 또다시 초비는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용의 우선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텔로 빠르게 합류하고요. 네, 사용을 줄 수 없다고 판단 내리고 순간이동으로 왔거든요. 대전해봤어. 그래도 삐가 궁을 제대로 쓸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다 제우스가 안 터졌어요. 그리고 위험했던 노틸러스는 칼리스타가 이기게 이퀄 아트가 대상이에요. 레이븐이 이러면은 맞았거든요. 일단 전선이 밀려요. 지금 그리고 전선이 마우카이 위험하고. 그래도 앞으로 파요 오너가 목숨을 진짜 초기에같이 버리면서 먹었습니다.
네, 영혼을 뺏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죠? 와 이거 진짜 영혼 털리겠는데요. 아, 잘 싸웠는데 잘 막았어요. 욕을 완성을 못 시켰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래쪽에, 그러니까 따로 원래 아트록스의 장점 자체가 양념 쳐져 있을 때 후진입하는 건데 예. 그 싹을 자르는 플레이를 젠지가 했던 거고, 그 와중에 본대 쪽에선 노틸러스가 해집어 놓고 칼리궁 이용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니까 핑퐁이 됐던 게 아주 좋았어요. 아 그렇죠. 자 그리고 집에 가는 페이지. 아니 이걸 또 만들었습니까? 파이터 상황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게임 양상이 사실 T1이 굉장히 어려운 구도였다고 보는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슈퍼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런 초고수들 간의 대결에서는 턴 개념이 희미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말 짧게 끊어갑니다. 턴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저도요. 일반적으로 상황 정리하는 멘트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여기서 기회를 한번 더 봅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용싸움. 네, 오른쪽 앞을 본 판단, 예. 왼쪽에 노틸이 해집어 놓고 핑퐁하는 판단, 한타는 끝난 거예요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너 선수도 위험에 노출이 됐었는데 했는데 나 박치 3초. 일단 대탈게. 나 그래 맞을게. 빨리 했는데 다리 걸려. 딜을 내면 돼. 먹긴 했다. 빼. 잘 먹었다. 뭐야, 어떻게 먹었나? 그니까. 나이스. 진짜 대박 친 거고요. 그거를 뺐네요. 여기서도 그리고 페이즈. 이미 뺐지만 늦었죠. 예. 그래서 또 드레이븐에게 킬을 넣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킬보다 조금 더 값진 그런 드레이븐의 킬을 페이커가 만들어서 솔직히 먹였고요. 그래서 예. 양쪽 다 대박인 게, 젠지는 젠지대로 이 게임의 템포, 본인들 조합의 강점이나 흐름을 이어가면서 어떻게든 교전에서도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면서 스노우볼이 조금씩 굴리긴 했지만, 예. T1도 T1대로 그 와중에 치명타는 다 피한 거예요. 발언도 본인이 먹었고, 그쵸. 영혼도 끊었어요. 맞죠. 그리고 돈 이제. 차이가 더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드레이븐의 골드는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힘은 여전히 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대박인 거예요, T1도. 그렇습니다. 사실 12대 오면 이제 무지하게 들어맞기만 한 줄 알았었는데 나는 말씀처럼 급선을 피했고요. 서로 근접. 그래. 네, 마오카이를 터뜨리니 있어요. 이 걸각이 방금 완전 초미쳤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냥 바로 뺄 수밖에 없었죠. 예. 맞습니다. 여기. 더군다나 치명타 원딜인 구마유시가 크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상대 조합이 원딜이 딜을 못하게 만드는 챔피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제대로 깔리자마자 바로 대각하라면 마오카이가 죽어 있거든요. 예. 정글이 없다. 그리고 마오카이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오브젝트 싸움 때는. 네, 아직 폭레 있습니다. 잠시대기. 그래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옵니다. 네, 여기서 뭔가 추가 하나씩가 네, 물론 드레이븐이 좀 딜을 해보고는 있어요. 네. 최대한 카이팅하면서 시간을 일단 끌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낄 건 아끼고요. 방망이도 돌리다 말았습니다. 캐리야. 그래서 마오카이가 다시 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결국 T1 입장에서 잽을 맞을 수는 있는데 치명타를 다시 땡겨 전면. 치명타를 안 맞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드레이븐 앞에 잘 없었으면 때릴 수만 있으면 정말 잘 크긴 했어요. 이렇게 됐군요. 엄밀히 따지면 드레이븐이 진짜 한타 때 딜 넣기가 힘든 챔프인데, 예. 힘든 와중에도 포지션 최대한 공격적으로 잡으면서 억제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상대편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명 죽었었는데 정글 바로는 그대로고요. 쫓아가. 지금 이 바이게 밸류가 꽤 높은 상황이에요. 네, 다시 한번. 네, 상대가 정비를 좀 못했었으니까. 그렇죠. 특히나 또 슈퍼바이킬이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T1이 달려야 되긴 했거든요. 이거를 못해는 또 이설이 좀 그리고 뽀삐가 캐리어가 맞았어요. 바로 먹고 빠져나갈 수 있나요? 빠져나가다 튀어. 네. 들어왔네. 나가고 오너 그냥 다 죽을 때 무슨 바로에 침 발라놨나요? 15대 5대 바로는 다 먹었습니다. 아니 진짜 잘 먹어요. 근데 문제는 또 용이 곧 나와요. 그래도 뭐 계속해서 젠지도 계속 때리는 것 같은데 뭔가 상대가 쓰러지지 않고 반격을 계속하잖아요. 때리는 쪽이 손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별 재미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젠지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니 얘네 왜 안 쓰러져? 그리고 왜 바로는 다 T1이 먹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몰아넣고 막 불 지르고 지시고 있는데
또 먹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배짱 가지고는 절대 트라이할 수 없는 건데 그 배짱도 배짱이고 견적도 정말 날카로우고. 아 그러니까요. 아 결과가 반대로 나왔어요. 거의 던지기 플레이와 똑같은 거거든요. 네. 하지만 T1도 어쨌든 그 먹는 과정에서 출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면 진짜 시간 오래 끌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나름 잘 맞았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는 완전 이제 그 쿠반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상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T1도요. 자 미드하고 원딜입니다. 구마유치 들어왔다 방금 빠졌고요. 맞습니다. 바람용원이 완성된 젠지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운영 단계를 좀 접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대기하고 있다가 요건 뭐 그냥 빨리 먹어야죠 젠지. 그러니까 T1 입장에서 답답한 건 그거예요. 상황이 불리하고 주도권을 잃기는 했는데 뭔가 이니시로 해결하자니 조합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나마 먹어둔 걸 가지고 이런 거 조금이라도 교환하면서 따라가야죠. 그렇죠. 일단 돈 차이만 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상대가 뭐 바람 영혼이고 저게 뭐 한타 때 또 엄청난 밸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쿠반에 이 정도 사이즈면 계속해서 한타 변수는 있으니까요. 네. 자, 가장 많이 벌어진 게 4,000대고요. 그 이상 가진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든 좁히라고 애를 쓰고 있는 T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게임에서 확 굴러가는 요소가 바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계속 T1이 먹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태클이 걸렸던 거고. 맞죠? 아니 용 4개 더하기 발언 한두 개가 들어가면 곱하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요.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5분 뒤에 나오게 될 이 장로 한타는 결국 피할 수는 없거든요. T1도 힘을 최대한 비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용이 아마 그렇다든 치더라도 왜 버텼는데요? 뭐 장르라든가 뭔가 결정적 계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T1도. 알았죠? 아무리 뭐 바론 먹고 이득을 많이 못 봤어도 그래도 상대가 너무 신경 안 쓰니까 이거 남아있는 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밀고 싶은 건데 서로 약간 교환이 라인 구도가 위쪽 아래쪽 각각 힘을 따로 씁니다. T1도 일단 깰 건 깨야죠 그럼. 그리고 위쪽 라인은 드레이븐을 또 파견해서 궁극기 날려서 라인 지워주고 있고요. 자 요렇게요. 자 그러면서 위쪽 타워를 요거 깰 수 있을까요? 깨면 돈 차이가 다시 뭐 2,000 가까이 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쯤 돼서는 막 엄청 중요하다고 보긴 어렵고 서로 그냥 스마트하게 교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위쪽 아래쪽. 아이템 현황으로 봤을 땐 역시나 T1 입장에서는 드레이븐이 딜을 넣기가 쉽진 않겠지만 상대방 노틸, 럼블 막 별의별 거 막 있고 하면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끼를 줄 여유가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아이템 사이즈는 무지막지해서 네. 자 구마유치가 그 자신감을 갖고 자 픽을 했을 거 제 생각이 들고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패치 버전이 또 치명타원들에게 수혜를 준 버전이라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장르는 3분 20초 정도 남았고 킬 차이는 많이 나는데 나름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오라니 이거 대열을 찔러 같은데요. 그리고 위쪽 근데 여기 바꿔줘야 돼. 열중에 바꿔줘야 돼. 드레이븐이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바꿔도 그래도 이거 자체는 T1도 괜찮은데 초비 현상감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와 정글의 또 밸류 차이가 심할까요? 그렇죠. 정글과 초비라는 미드와 정글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코르키 전멸을 빼놨다는 것도 나름 호재예요. 코르키도 살려고 애를 썼거든요. 어차피 오너는 051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잡았으면 더 대박이었을 텐데 젠지도 역시 막고 있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바로 판단이 됩니다. 거의 뭐 자동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희생자를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초비를 또 잡아주네요. 맞습니다. 참 고수들의 수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죠. 순간적으로 노출된 코르키를 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말씀하신 대로 젠지도 미드 쪽에서 자신 있게 열었어요. 바로 이거는 살리기에 늦었다라고 견적 나오니까 그렇죠. 쪽을 뚫어요. 나 버려. 이렇게 뭐 초비가 콜이 남았는지 바로 말씀처럼 반대쪽을 봐서 오너를 컷했습니다. 양쪽 다 진짜 잘하는데 이번 바로는 진짜 젠지도 눈에 불이 켜고 있겠죠. 3세번은 아니 유리한데 지금 나름 잘 가고 있는데 바로를 계속 뺏긴다는 건 이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젠지 같은 팀이 바로를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근데 쏙쏙 빼먹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발언은 나오게 될 장로하고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신경을 더욱더 많이 쓰겠죠. 그럼요. 한 번만 더 바로 노려봐라. 그냥 일망타진해버리다. 전멸시킨다. 막 그렇게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젠지. 이제 서로 풀템전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딜러진의
생존 그리고 DPS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까지 왔고요. 아, 그렇겠죠. 거듭 자 구마윤 씨가 딜을 했을 이러면 전멸 바로 전멸. 마우카이 나무가 타니까 마우카이 한번 버텼어요. 사는 게 중요해. 사는 게. 아, 지금 근데 문제는 밑에서 싸움. 그냥 유턴. 근데 예, 사는 게 중요해요. 잡았어. 오버피코. 예. 자, 서로 진짜 미친 핑퐁. 그래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실피도 반피 많은데. 특히 이퀄각이 너무 매서웠기 때문에 막 드레이브도 빠질 수밖에 없었고 마오카이 체력이 아예 안 보였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상계 대박이고 그 와중에 티원이 또 반격하니까 럼블도 위험하고 뭐 누구도 위험하니까 서로 스페이가 조금씩 일어났고요. 아, 맞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50초 안쪽으로 장로 접어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상대가 길목에서 이퀄각이 이쁘게 나오니까 싸움각이다 하고 열었거든요. 이 바로 때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마오카이가 터지나 했는데 지금 체력 보시면 그리고 사실 여기서 그냥 밀려났으면 바로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구마유 씨가 럼블을 좀 때려줍니다. 그럴까요? 같이 하고 그 과정에서 역으로 또 잡히나 했는데 어쨌든 됐지만 근데 그럼에도 전선 자체를 젠지가 좀 밀어내서 바로 현재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 대수가 그리고 마오카이가 전멸이 없어서 저걸 뭐 스틸하거나 하기도 어려웠고 그러면 지금부터 장로 쪽 시야 잡고 놓아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장로를 먹으면 바론이 공짜지만 바론을 먹는다고 장로가 공짜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게 다릅니다. 패키지 게임. 그렇죠. 상황이 유리해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를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바론까지 먹은 팀이라고 한다면요. 폭탄이 꺼지면 예. 포르키가 폭탄이 꺼지면 예. 이게 충분히 T1도 할 말이 네. 있다는 거죠 지금. 아, 그리고 장로를 그냥 아트가 말했죠. 제우스 이상인데요. 아트 위험해요. 예, 그렇습니다. 제우스 커터. 지금 뭐 아트가 드리블을 하면서 장로를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예. 그냥 아트만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겠어? 뭐 스틸각이라도 노리면 예. 그렇죠. 이게 제일 잘하는 궁극의 쌍꺼풀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눈 뜨고 보니까 몇 명이었던 이거예요. 아니 완전 왜 이거예요? 아니 그리고 날려서 그래 우리 1대1 사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데스테이블이 이게 타이테이블이 제우스가 또 빨리 나오게 되고 또 할 말이 있거든요. 먼저 죽었으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전멸 가까이 젠지가 아니 이거는요 T1이 말 그대로 망한 각이에요. 그냥 망했어 사실은. 그렇죠. 원래는 장로 주고 쌍버프 주고 그대로 끝나는 게임이었어요. 네. 아트가 죽는 과정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쓰인 것도 아니었고 젠지가 그리고 전멸 없던 드레이븐을 깔끔하게 노린 젠지가 사실 완승이라고 봐도 그렇죠. 다운이 아니었거든요. 밀고 들어가. 오로커트. 네, 여기서 페이커가 밀어서 찔러. 네, 페이커의 창앞에서는 모두가 경등합니다. 장로 오히려 있는데요. 서로 죽고 태어나는 과정에 T1 쪽이 좀 더 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죽었으니까 달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거 강타. 디에고 왔어요. 디에고도 이제 디에고 왔어요. 자, 여기서 디에고 아니 그래서 이거는 젠지가 이기긴 했거든요. 일단. 네, 그렇죠. 근데 식은땀이 줄줄 나요. 네. 와, 거기서 밀려서 페이커 앞에다 죽창 앞에다 평등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발언 그리고 칠 때까지만 해도 캐니언이 못 먹었으면 못 먹었으면 이거 비슷하죠 솔직히. 양쪽 다 경기력 진짜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쌍둥이 하나, 쌍둥이 둘, 넥서스를 깨면서 젠지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경기 승리합니다. 분명히 뱀픽적으로 주도권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조합을 구성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잽 엄청 열심히 매섭게 때렸거든요. 그럼요. 근데
T1이 턱을 안 맞았어요. 뿔을 안 맞았어요. 그렇죠. 계속 치명상을 안 맞으면서 같이 반격하고 바론도 역으로 먹고 뭐 영원 타이밍도 늦추고 서커스 정말 계속해서 선타기를 계속하면서 또 중간중간 슈퍼플레이가 반복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장로 마지막 그 강타 싸움 거기 그 마지막 박루 싸움 때까지는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T1의 처절한 저항이 젠지의 그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 그 마무리를 캐년이 해주면서요. 결국 다전제에서 가장 중요한 1세트를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LCK 최초 포핏을 향한 큰 한 걸음을 이제 내딛습니다. 젠지. 와, 그래서 뭐 승리한 젠지나 뭐 패배한 T1이나 서로가 인정을 일단 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원래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원래 이겨야 되는데 쉽게 이겨야 되는데 뭐 등등 다양한 생각 들 법하거든요. 네, 젠지는 젠지대로, T1은 T1대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포스트 게임 정리해보겠습니다. 야, 창수 양쪽 미드 엄청난 딜을 뿜어냈었고요. 확실히 초반부터 견제를 당했던 제우스가 좀 말려있던 게 보이죠. 네, 그렇죠. 저는 그리고 중간중간 그 잘 컸던 기인의 럼블을 이용한 이퀄 각이 예술을 거의 한 5번 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마스터피스라고 하나요? 더 뭐 몇 단계 위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느낌입니다. 페이지는 결승전에 왔다. 백덕이 엄청 긍정적이시네요. 예. 페이지의 확률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세트스코어 1대0으로 젠지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 양팀의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I see the red of the dawn. I hear the crowd how they roar. I'm in the eye of the storm. That's where I belong. I see the white in your eyes. It's just a fear in the skies. But it's been on your lies. Best day of my life. 쌍 나오네요. 쌍쌍강 나왔어. 쌍쌍강 나와. 나 이거 아직 좀 멀어. 나공 있어. 이거 그냥 쏘면서 보자. 나 이거 컬럼 볼게. 아들을 뛰었고. 먹었어. 나 천천히 빼면서 좋아. 야, 빨리 줘. 아래부터. 밑에 봐줘. 천천히. 빨리 가. 야, 미드가. 오케이, 밑에 가자. 뭐야? 탑에 좀 갈게. 야, 탑으로. 플러스 하면 이기면 실력. 건부야, 내가 말했잖아. 스파트 지면 운빨. 그래, 건부야, 넌 신이야. 가보자. 하트 노플. 첫 세트 승리, 이거 크다. 좋아. 잘했다, 다들. 근데 잘하다. 아주 체력이 상대도 잘하네. 잘한다. 아프다. If you wanna be with me.